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2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2월이라서 총정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쓰기 일부분 총정리를 이 시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4급 쓰기 부분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해야 될 문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임박해서 내가 한번 쭉 총정리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초반에 공부했던 것들이 뒤로 갈수록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고 싶은데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난 독해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쓰기 부분은 좀 어려운 문법 몇 개만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쭉 한번 기초부터 해서 쭉 훑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비 특강에 한번 총정리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기본 구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딱 봤을 때 이런 문법이 나오겠지 예상을 하고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딱 보면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배열을 해야 돼요. 무슨 문법인지도 확인도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빨리 배열해야 돼요. 그때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더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고 헌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더가 보이면 일단 명사를 넣고 시작을 하고 헌이 보이면 형용사를 넣고 시작을 해야 된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문장을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도 있고 또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일단 더 뒤에는 명사, 헌 뒤에는 형용사를 붙여놓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양즈는 명사예요. 왜냐하면 아들 자자가 있으니까. 즈가. 그쵸? 그래서 양즈는 명사고 헌, 타, 대명사죠. 크어, 아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알고 계시는 단어일 거예요. 귀엽다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헌이랑 크어, 아이를 붙여놓고 슈이싱, 슈더. 앞에 부분이 해석이 안 돼도 더 뒤에 내가 뭘 붙여야겠어? 명사 넣으면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슈이싱, 슈더 양즈가 헌, 크어, 아이 하구나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습니다. 더 뒤에 명사, 헌 뒤에 형용사. 자, 수로 목적어부터 찾기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 때 앞에서부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부터 찾는 경향이 있으신데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주어가 없는 문장도 있고요. 사실은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 이렇게 봤을 때는요. 수어랑 목적어가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밥을 먹는 거잖아요. 내가 먹건 그가 먹건 다른 사람이 먹건 주어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다란 동사는 밥이랑 같이 와야지 먹는다, 학교를, 먹는다, 도서관을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어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목적어랑 짝꿍이 되니까 수어 찾고 목적어 찾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어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5급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사실 4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빈칸 넣기, 독해 부분도 수어 목적어 호응 관계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어에서는 수어랑 목적어랑 짝꿍이니까.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장을 갖고 왔습니다. 디공은 제공하다죠. 火车上 기차 위에요. 免费的 더 뒤에 명사 쓰라고 했는데 마 있고 인리아오가 있죠. 그럼 디공이랑 인리아오 둘 중에 하나는 명사가 될 거예요. 음료가 명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 그러면 제공해요. 기차 위를 제공하겠어요? 무료 음료를 제공하겠어요? 하면 디공 인리아오 쓰시면 되죠. 火车上提供免费的饮料 마지막에 말을 써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다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마로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물음표를 넣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필기로 시험을 보시건 아니면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IBT로 시험을 보시건 간에 평서문이면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되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를 찍어주셔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의문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슈자랑 요우자는요. 기본 구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쵸? 그래서 슈랑 요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슈 같은 경우는 이다예요. 동등이죠. 이 코를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A는 B다. 타, 시, 워드, 지에. 그녀가 내 언니야. 그녀가 언닌 거죠. 동등하게 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면 슈동사가 일단 보여.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또 더가 있네요. 더 뒤에 명사를 쓰는데 모든 사람의 환경보호, 모든 사람이 책임하면 모든 사람의 책임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환경보호는
每个人的责任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라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슈동사가 동등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슈랑 동시에 요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란 뜻이에요. 자, 요가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는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 A라는 것이 B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A, 요, B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금은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왜냐면 요가 장소나 위치에 대한 얘기로 할 때 되게 많거든요. 책상 위에 책이 있어. 근데 책상 위라는 넓은 공간이 책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방비엔이면 옆이에요. 그 요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박물관이 있고요. 샤오허가 이 티아오가 있어요. 근데 티아오는 가늘고 긴 것을 세야 되는데 박물관을 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강, 개울가 같은 거를 이제 수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박물관 옆이라는 큰 공간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거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쵸? 왜냐면 박물관이 큰 거죠. 랜드마크 같은 박물관 옆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모간 방비엔 해놓고 요 이条小河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슈랑 요 동사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비교가 들어가야 되고요. 문제를 보실 때에도 동사가 슈인지 요인지 확인을 하고 주어랑 목적어를 잘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자랑 빼이자는 반드시 제가 모든 그 급수에서 문법을 설명할 때는 빼놓지 않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바자랑 빼이자는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난이도가 3급부터 계속 바자 빼이자로 5급까지 배워 나가는데도 여전히 틀리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바자랑 빼이자를 조금 간단하게 바는 을이죠. 빼이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죠. 바부터 볼게요. 바는 짝꿍이 있어야 돼. 무엇을? 을이라고 했죠. 이 목적어를 해놓고 뒤에 수어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바자는 한국어 어순으로 시간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 그대로죠. 한국어 어순 그대로. 천천히 보시면 주어지 샹이에요. 주어지가 아니라 샹이 있는 위에 바, 타, 나, 베이, 차가 있고요. 팡짜이가 있어요. 그러면 짜이가 샹이랑 같이 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바 뒤에 명사를 나, 베이, 차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그 차를 행동, 놨어요. 어디 위에?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자는 물론 제가 보기 편하게 주어, 목적어, 수어, 결과 이렇게 써놓기는 했으나 여러분들이 바자는 누가 무엇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처리해서 그 결과가 나와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상대적으로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빼이자도 한번 훑어볼게요. 빼이자 뒤에는 가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5급이나 6급 가면 빼이자 뒤에 있는 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빼이자 뒤에 가해자가 있다는 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엄마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마가 나 때린 거예요. 그걸 당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빼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해요. 자, 볼게요. 껑롱이가 있고 찌쇼가 동사죠. 받아요. 얼통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죠. 그다음에 하오알더 요시 하면 굉장히 재미난 게임을 얘기하죠. 빼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빼이 뒤에 가해자인데 게임이 가해를 행동을 할 수는 없겠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누구예요? 아이예요. 어린이가 받아들인대요. 빼이는 뒤에 주어랑 수어를 쓰시면 돼요. 누가 무엇을 해요. 결과적으로 재미난 게임은 아이들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진대요. 그럼 껑롱이가 부사잖아요. 더 쉽게. 부사는 빼이자 앞에 쓰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기억을 할게요. 빼이는 뒤에 그 행동을 하는 사람과 행동을 쓰시면 돼요. 그쵸? 그 행동을 가해를 한다라고 제가 한다는 건 그 행동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얼통이 찌쇼를 하는 거고 주어를 쓰시고 그 사이에다가 부사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제가 기본 구조, 헌이랑 더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구조, 수어랑 목적어 찾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슈랑 요자의 비교와 그리고 바자랑 빼이자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실 다른 문법들도 있지만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앞에 있는 기본 구조는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받자랑 빼자 자체가 개사고 특수 문법이에요.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이 쭉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이 진짜 시험 현장에서 정말 잘 쓰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가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시험 현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